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특집 뉴스입니다. 코로나19 규제 조치가 대부분 해제되면서 어느덧 일상을 회복해가고 있는데요. 헬로티비 뉴스는 다시 시작된 축제, 숨겨진 관광 명소를 중심으로 특집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국내 최고의 관광지 하면 떠오르는 곳이 바로 부산 해운대죠. 벌써 해수욕장이 문을 열고 손님 맞이에 나섰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일지 차선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핑의 천국으로 불리는 송정해수욕장. 파도에 몸을 맡긴 서퍼들이 여유롭게 유영합니다. 이른 초여름 더위에 물놀이에 나선 가족들은 백사장에 작은 텐트를 치고 바다를 마음껏 즐깁니다. 해변에 뜨거운 햇살을 마주한 피서객들. 마스크를 벗고 해수욕을 즐기는 일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습니다. 액티비티한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이고 송정해수욕장은 전국에서 파도 빈도수가 가장 높은 곳이기 때문에 서핑 배우고 즐기러 오신 분들 정말 많이 늘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래 작품 전시가 한창인 해운대 해수욕장엔 쉴 새 없이 관람 인파가 몰려듭니다. 해운대 바다와 세계 여행을 주제로 한 모래 작품이 어우러지면서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오랜만에 여행을 온 거거든요. 휴가를 내서 오니까 바닷바람도 세고 날씨도 너무 좋고 오니까 또 모래축제도 해가지고 뜻밖의 또 좋은 구경을 한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선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행사들이 줄줄이 재개됩니다. 지금 버스킹도 한 2년 동안에 못 했는데 버스킹도 6월 7일부터 재개하고 그리고 해운대 해변 라디오 이것도 작년보다 이제 확대하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상 회복으로 주말 내내 많은 피서객들의 해운대를 찾으면서 지역 상권도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예정처럼 왔는데 앞으로 이제 학생들 방학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렇게 야외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해제되면서 부산의 대표 관광지도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되찾고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면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간 중단됐던 대학 축제들도 다시 시작됐는데요. 이뿐 아니라 지역 유명 축제들도 3년 만에 재개된다고 합니다. 지역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축제 현장으로 가봅니다. 홍하연 기자입니다. 3년 만에 대학가가 들썩였습니다. 코로나19로 멈췄던 대학 축제가 다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무대에서 실력을 뽐내는 학생도 볼 수 있었고 학생을 향한 환호는 운동장에 가득합니다. 특색 있는 이벤트로 무장한 학과 동아리 부스 앞은 학생들로 북적입니다. 1학년도 3학년도 처음 맞는 축제에 모두 들떠 있습니다. 국어교육과 학생회장이지만 축제가 처음이라서 너무 신나고 이런 대학생들과 뜨거운 열정과 이런 흥미를 너무 즐길 수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큰 행사를 하니까 보는 것도 좋고 선배와의 행사를 같이 진행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코로나19로 친구들과 많은 추억을 쌓지 못했던 새내기들은 드디어 친구들과 본격적인 캠퍼스의 낭만을 만들어갑니다. 대학교 오자마자 코로나 제한 많이 풀리고 축제를 하게 돼가지고 너무 신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이제 축제도 하니까 기분도 너무 좋고 재밌는 것 같아요. 지역 축제도 풍성합니다. 당장 이번 달 24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 열리고 7월 9일과 10일에는 대구 컬러풀 페스티벌이 진행됩니다. 3년 만에 대면 축제로 열리는 컬러풀 페스티벌은 퍼레이드와 거리예술제, 마켓, 축하 공연 등 시민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같은 기간 대구 치맥 페스티벌도 열려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로 대구가 북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힘들었던 시민들과 지역 예술인 또 소상공인이 함께 즐기고 윈윈할 수 있는 축제 행사들이 전역에서 많이 펼쳐지고 있어서 준비하는 담당자로서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축제를 통해서 시민들이 많이 힐링하시고 우리 축제 문화예술 행사들이 시민들에게 해오소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경북 지역에서도 축제가 잇따라 열립니다. 9월 안동에서는 3년 만에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이 열려 안동 전역이 축제장으로 탈바꿈하고
10월 의성에서는 슈퍼푸드 마늘 축제가, 경주 곳곳에서는 신라문화제와 동아시아 문화도시 2022가 진행됩니다. 3년 만에 지역 축제가 제 모습을 찾는 것처럼 시민들의 일상도 코로나19 이전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최근 일상 회복으로 인해 관광 수요가 늘면서 지역마다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지역을 알리기 위해 도시 전체를 붉은색으로 물들인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의령의 명물 의령청 구름다리입니다. 다리 길이 255m, 물 위로 드러난 높이만 19m에 달합니다. 아찔한 높이의 구름다리를 걷기 위해 한 해 20만 명 이상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각제우 사당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보니까 나름대로 특징이 있고 괜찮습니다. 의령군은 지난해 말 구름다리의 기존 파란 도색을 벗기고 붉은색으로 새롭게 칠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홍의장군으로 불리던 곽지우 의병장의 상징인 붉은색을 지역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의령군 주요 관광지마다 백일홍과 홍도화 등 붉은색 계열꽃을 심어 도시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의병탑 앞 의병교에는 붉은색 페추니아 꽃이 심어졌고 의령군청 건물 이름도 붉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의령군은 컬러 마케팅을 통해 새로운 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 붉은색은 의령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 빨간색이 가지는 사랑, 열정, 그리고 역동성, 자신감을 상징하는 컬러 마케팅으로 의령을 알리고 관광과 축제를 연계하여 차별화된 이미지로 의령의 미래 경쟁력을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붉은 빛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의령군. 전남 신안 퍼플섬과 옐로시티 장성 같은 관광지로의 변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일상 회복 모습은 다시 재개되고 있는 문화 공연 현장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요. 춘향전의 배경 전북 남원은 주말마다 관광객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야외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퓨전 국악은 매회마다 만석이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관광객과 소통하는 현장을 김남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원 광활루원 인근에 위치한 예루원악 광장입니다. 남원 시립국악단이 지난달부터 국악 공연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예루원의 밤 풍경이라는 주제로 퓨전 국악을 선보이는 공연은 다음 달 22일까지 매주 금요일 밤 8시 야외 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네, 집에만 있다가 이렇게 밖에 나오니까 이런 공연도 하고 공기도 맑고 너무 행복하고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춘향가 탄생의 이야기를 새로운 상상력을 더해 극중국 형식으로 풀어낸 가인춘향. 지난달 14일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밤 8시 화인당 야외 공연장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개막 공연 만석을 시작으로 이어진 공연마다 관객들의 호응을 받으면서 매회 객석이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춘향전의 배경 이야기를 상상으로 풀어낸 남원창극 가인춘향 공연을 보시고 소중한 사랑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지난해와 달리 현장에서 관객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는 남원 전통문화 공연. 화려한 군무와 현장감 넘치는 국악 관현악 연주가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74년간) 베일에 쌓여있던 청와대가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하루 방문객만 약 4만 명, 벌써 관람객 수십만 명이 청와대를 다녀갔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방문객들이 찾아오면서 청와대 주변이 서울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김진재 기자가 직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평일 낮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 정문 앞입니다. 일반인의 접근이 통제된 곳이지만 열린 문을 통해 사람들이 쉴 새 없이 오고 갑니다. 정문 앞에 3-3-5 모여 기념사진을 찍는 사람들. 잔디밭 옆에는 건물에 들어가기 위한 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74년 만에 일반인에게 개방된 청와대는 매일같이 찾아드는 방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중구서 왔는데도 청와대가 개방됐다 하니까 좀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예전에 황제들이나 대통령이 계셨다는데 구경하려고 왔어요. 수원에서 왔고요. 오늘 모처럼 만에 예약을 해서 오게 됐습니다. 친구하고. 놀랄 정도로 좋았습니다. 청와대 관람은 사전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당첨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보니 입장권이 없는 시민들은 아쉬움을 안고 발걸음을 돌리기도 합니다. 저 인터넷 신청을 아들 둘, 남편, 저 따로 다 했거든요. 넷이 다 했는데도 다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입구까지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아쉽네요. 이렇게 찾아오는 하루 방문객만 약 4만 명. 개방 후 첫 2주 동안에는 37만여 명이 청와대를 다녀갔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면서 주변 상권의 유동인구도 크게 늘었습니다. 청와대 인근에 위치한 삼청동 거리.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 앞에는 차례를 기다리는 손님들이 늘어섰습니다. 거리는 인근 맛집과 관광지를 찾아 이동하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거의 한 70% 이상 증가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원래 없을 때는 이제 되게 한산하고 그냥 조용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시끄럽고 너무 사람이 많아요. 실제로 서울시가 청와대 주변 주요 도로의 보행량을 측정한 결과 청와대 개방 전보다 개방 후 보행량이 많게는 3.5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청와대를 개방할 경우 한 해 방문객이 3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인근 상권이 활기를 띠면서 생산 유발 효과가 연간 1,490억 원에 달하고 부가가치는 565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는 11일 이후에는 청와대를 상시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방문객들이 찾아오면서 주변 상권도 덩달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다크 투어리즘이란 아픈 역사의 흔적을 돌아보고 그곳에서 교훈을 얻는 여행을 일컫는 말인데요. 인천시 부평구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군 조병창이 있었던 곳으로 지금도 그 당시 아픈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잠시 멈췄던 부평구 역사 투어 프로그램이 다시 운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재필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조병창으로, 광복 이후에는 미군이 주둔했던 곳 부평 미군기지. 한 무리의 시민들이 81년 만에 개방된 부평 미군기지를 찾았습니다. 문화해설사와 함께하는 역사 투어. 문화해설사는 일본군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앞두고 이곳에 조병창을 설치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만주나 중국으로 보내려고 이곳에다가 우리 부평 지역에다 무기 만드는 공장인 조병창을 건설하게 된 거예요. 일본군 조병창 굴뚝은 80년 넘게 흐른 지금도 이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쇳물에서 나온 열기를 내뿜던 곳인데요. 부평 미군기지 곳곳에는 이와 같은 역사적 흔적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평 미군기지와 맞닿은 부영공원. 이곳은 한국전쟁 당시 포로 수용소가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포로들이 탈출을 막기 위해서 철조망으로 세웠던 쐐기둑의 흔적들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쐐기둑의 흔적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여기도 있어요. 우리 친구. 여기도 있네. 이렇게 1m 간격으로. 가깝지만 접근할 수 없었던 금단의 땅. 시민들은 몰랐던 우리 지역의 역사를 눈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산책하는 이 길이었는데 여기가 역사 현장이었던 것을 새로 알게 돼서 조금 마음이 조금 많이 아팠고, 그다음에 이 길이 아이들과 같이 걸으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곳이구나라고 알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부평구 한봉산에 자리한 토굴입니다. 정식 명칭은 부평 지하호. 누군가 암석 사이에 박아놓은 나무와 인위적으로 돌을 깎은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군이 무기를 제작하기 위해 만든 군사시설로 조선인들이 구축공사에 강제 동원됐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도 뭐 물론 어느 정도 역사적인 의미나 이런 거에 대해 생각 안 하는 건 아닌데 실제적으로 또 와서 보니까 느낌이 확실히 더 다른 것 같습니다. 부평 곳곳에 남아있는 시대의 흔적들. 부평구와 부평문화원은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 지역 역사 관광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부정의 역사이긴 하지만 좀 다시 겪지 않을 그런 역사의 현장으로서 좀 교육적인 가치가 있으면서 우리 부평 지역의 역사 관광도 좀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우리 지역의 아픈 역사, 이를 알리기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일상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여행과 관광 산업에도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최근 전남 여수시는 3년 만에 해외 크루즈 선사를 유치했다고 하는데요. 닫혀있던 바닷길이 열리면서 관광산업 재도약을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송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유일의 국제 크루즈 입항 시설이 갖춰진 여수. 지난 2012년 조성된 크루즈 터미널로 방문한 해외 관광객은 7만 3천여 명입니다. 해마다 1만 명 넘게 방문해 20억에 달하는 경제 효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2년 동안 크루즈 입항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관광객들의 발길 역시 뚝 끊긴 상황.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국제사회에서 일상회복 움직임이 빨라지자 다시 크루즈 입항 유치에 나섰습니다. 항구 인근의 만성리 해수욕장과 오동도, 해상 케이블카 등 주요 볼거리를 잇는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을 선보여 방문객들의 이목을 끌겠다는 목표를 세운 겁니다. 그 크루즈 산업은 항만 산업하고 관광 산업이 연계된 고부가가치 산업이거든요. 전세버스, 예도선, 또 식수, 식재료 등의 민간 수익까지 발생하게 돼서 오는 10월부터 1년 동안 실버시 크루즈를 타고 여수를 찾는 관광객은 1,000여 명. 이에 따른 경제 효과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수익의 10%에 불과하지만 전남도는 당장의 부가가치보다 인지도를 높여 재방문 관광객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와 2026 여수 세계박람회와 같은 국제 행사를 홍보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이끌겠다는 겁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이제 2022년, 23년 전남 방문회를 맞이해서 크루즈 선사들을 또 유치하기 위해서 올해 10월에 크루즈 선사들을 한국으로 초청을 해서 팸투어와 관련된 세미나나 컨퍼런스 이런 것 좀 해보려고 여수시와 한국관광공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닫혔던 바닷길을 열고 관광객 맞을 준비에 분주한 여수시. 이번 크루즈 입항 유치가 신호탄이 되어 해양 관광도시의 명성을 잇고 지역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여기 출렁다리가 상당히 아주 뷰도 좋고 잘 해놨어요. 아주 재밌고 즐거운 산행했어요. 그 답답했던 마음이 그냥 속이 빵 뚫려요. 처음 건너봤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짱이에요. 울릉다리 개통을 하고 올해 이미 38만 명이니까요. 이제 단풍철 시기에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오게 되면은 한 100만 명까지도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울릉다리 최고! 소금산 그랜드밸리 네, 헬로티비 뉴스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가운데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가져다 대보시면 헬로티비 뉴스 유튜브 채널로 연결됩니다. 네, QR코드 스캔하는 앱을 이용하셔도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특집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